용인의 12억짜리 최고가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 떨어질까요? 이거 이상은 갑니다.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분양가가 더 낮아질까? 사실은 저는 분양가나 신축이나 이런 아파트의 집값까지 포함해서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보다 시장을 더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신문을 보시면요, 용인의 12억짜리 이게 되네? 예상 깬 최고가 아파트 저번 주에 나왔죠. 용인의 그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순위는 높진 않지만요, 일단은 경쟁률이 용인에 있는 지역에서 3.8대 1이 나온 게 저는 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후분양으로 1년 뒤에 입주긴 한데요, 12억이 넘어갑니다. 84 타입이. 이게 서울에 있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거든요. 거의 용인에선 거의 최고가죠. 근데 일부 주택은 좀 미달이 되었긴 했지만 분명한 거는 이 12억짜리에 사람들이 손을 댔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용인에서 12억짜리 주택의 분양가를 냈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요, 분양가가 뭐 마피가 나오는 시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은 이것보다 가격들이 조금은 떨어진 시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거 이상은 갑니다. 뭐 일단은 용인이 이렇게 분양가를 높게 측정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여기가 마북동이니까 GTX A 노선에 대한 수혜를 누리는 곳이고, 두 번째는 삼성에 대한 300조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여기에 상황들을 더 좋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과연 이 12억짜리가 뭐 6억이 될까? 이 분양을 했는데 8억이 될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들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떨어지는 시기는 있지만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요, 분양가의 가격들은요,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오늘 날짜죠. 집값 떨어지는 거 맞아.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 전국의 아파트 2017년도의 평당가를 대비해서 2017년도면 지금 6년 지났죠. 문재인 정부 출범했던 시기랑 비교를 하면은 46.3% 올랐습니다. 원래 평당 전국의 분양가가 1161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도 작년 대비해서 평당 9% 상승했습니다. 1700에서 1900으로. 그리고 지방 아파트는 어떠냐? 여기도 7.7%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이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분양가가 조금 정책적으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지만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시장 가격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년간 서울의 분양가는 4배 이상 상승했고, 이런 추이적으로 할 때 연간 변동률은 보수가 아닌 진보가 잡았을 때 조금은 분양가 변동률이 좀 많이 내려가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 끝선을 이어보면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년간 분양가는 4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분양가는 떨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와, 이게 용인에서 12억짜리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과거부터 이 분양가가 떨어질 수 없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반포 15차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1981년도 8월 달에 한신 15차, 신반포 15차죠. 한신 15차 분양가가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평당 138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사업 승인을 따냄으로써 고분양가 시대를 막을 연거래요. 고분양가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평당 138만 원이었습니다. 기록을 깬 아파트 분양가 평당 138만 원. 예,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해서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후분양 사업인데 레미안 원페스타입니다. 자, 이때 평당 13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입지의 가치가 신축이라는 포장을 하니까 지금 앞으로 이 후분양하고 분양가가 나오면 최소한 5,600만에서 6,500만 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상 분양가가 거의 뭐 59 타입은 16억, 84 타입은 22억, 그다음에 107 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26억. 그다음에 이제 40평이 넘어가는 거는 30억 이상. 요런 식으로 지금 예상가가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과거와 대비해서 지금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이때도 고분양가, 그다음에 기록을 깬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능 아파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기록 깬 아파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실지는 않았지만은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그러면은 81년도만 그랬나? 78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서민을 외면한 고분양가. 이 고분양가가 얼마였냐? 분양가가 2천만 원 넘어. 2천만 원은 평당가가 아닙니다. 분양가입니다. 매매가입니다. 음마아파트입니다. 음마아파트. 근데 이 음마아파트도 보시면요. 이번에 그 분양가를 산정을 좀 예상을 했죠. 3.3m당 7,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요거를 계산하면 한 27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분양가는 같은 입지인데 분양가가 달라졌죠. 분양가가 달라졌죠. 땅의 가치가 올라감과 동시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결합이 된 겁니다. 분양가가 앞으로 떨어질까요? 예전에도 항상 비싸다고 얘기하고 지금 보시면은 서민들을 외면한 고가 분양이었잖아요. 이때도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를. 1977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평당 33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교수의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70년대는 약 1,000만 원 아파트 가격입니다. 평당가가 아닙니다. 82년도도 미도 아파트가 84 타입 34평이죠. 평당 105만 원,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분당의 시범단지 지금 재건축 통합 재건축 얘기 나오고 있죠. 그게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압구정이 더 좋지 않느냐? 근데 압구정보다 비싸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서의 삼성 아파트 1억 1,000, 1억이 넘어갔죠. 그리고 쭉쭉 가다가 2002년도에 돼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납니다.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돌파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이때도 비싼 거였거든요. 그리고 도곡 렉스 같은 경우도 5억 8천 했습니다. 지금 이 5억 8천이면 지방에 집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지방에도 5억 8천 합니다. 전라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서울 도곡 렉스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2004년도 레이크 팰리스 6억 4천. 평당가 1,900만 원. 너무 싸죠? 너무 싸죠? 근데 이제 쭉쭉 가다가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3,070만 원. 약 평당 9억입니다. 싸죠? 이것도 쌉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보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평당 5,653만 원에 분양을 받아 했고 약 19억이었는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40억이 되었죠. 40억이 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추이를 보면요. 제가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들을 얘기했지만요.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를 과거에 있던 아파트들이 올라온 추이를 보면서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표준 건축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예전에 2011년도에 뭐 표준 건축비 자체가 16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까지 이 이상으로 지금 25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건설자재 주요 건설자재 중에서 몇 개만 보더라도 6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고요. 80만 원짜리가 130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분양가를 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올라가고 건설자재비 올라가고 원자재비들이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들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통화량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를. 이게 뭐 원자재라는 자재라는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통화량하고도 관련된 거죠. 통화량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통화량이 증감은 항상 있었어요. 매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증감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증감들이 결합하면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전 추이들이. 통화량은 증감의 시기는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가격들이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내부에 있는 어떤 속사정이긴 하고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모든 아파트와 물가에 공평하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분양가가 과연 싸질까요? 돈이 풀리는데
분양가가 예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1,000만 원대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돌아갈까요?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 되게 비싸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 봤을 때는 이게 싸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가격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뭐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되게 뭐 40억이 넘어가서 비싸다고 얘기를 하겠죠. 비싸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나중에 15년 뒤에 보면은 40억이라는 돈이 그때도 비싼 돈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양가는 싸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거를 알고 분양가 싸지면 기다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